안녕하세요. 피크닉 신영호 강사입니다.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의 기본 개념어 시리즈로 오늘은 정렬과 공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어를 밀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양 영성 단체나 오컬트 서적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두 개념은 오컬트 사유 체계와 그 관념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모아본 오컬트 개념어는 대략 30여 개가 있는데 이 개념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에는 기억을 정렬하고 지식을 다듬어 창발적 지혜를 도출하는데 흑요석, 즉 옵시디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도구를 사용하여 관념망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하나의 조각상이나 건축물 혹은 소프트웨어 코드처럼 정교한 작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념과 개념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조율하는 데는 실로 많은 시간과 연구가 요구됩니다. 오늘 다룰 두 가지 핵심 개념 바로 정렬과 공명입니다. 이 두 개념은 같은 말이 아니며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렬은 내 안의 수직 질서를 의미합니다. 정렬이란 내 안의 여러 층, 즉 욕망, 감정, 사고, 가치, 의도, 영적 지향 등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갈등 없이 서로 다른 명령 없이 상위와 하위가 모순 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순환하는 우주적 섭리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기분 좋은 상태나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정렬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렬이 아니라 그저 좋은 컨디션일 뿐입니다. 정렬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위계가 올바른 순서로 서 있는지, 의도와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 질서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렬이 되면 내적 명령 체계가 단순해집니다. 머리가 하는 말, 가슴이 하는 말, 몸이 하는 말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지 않으니 선택이 빨라지죠. 정렬은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 비용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정렬되지 않은 상태는 늘 내부 전쟁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자아들이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당기고 있어 소진만을 초래합니다. 정렬의 반대는 혼란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강력합니다. 의도가 정렬되면 가치가 따라오고 가치가 정렬되면 사고가 따라오며 사고가 자리를 잡으면 감정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면 몸도 따라옵니다. 하위만을 다독여서는 상위가 바뀌지 않기에 정렬은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구조의 재배치입니다. 다음으로 공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명은 관계의 수평 연결입니다. 공명은 정렬과는 다릅니다. 핵심 윤리 명제를 말씀드리자면 공명은 흔히 말하는 끌어당김의 신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치의 물리에 가깝죠. 공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바깥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의식 상태를 거울처럼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하지만 공명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렬이 무너진 채로 공명만을 추구할 때 공명이 왜곡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비슷한 관계, 비슷한 상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이는 운명이 아니라 정렬되지 않은 구조가 자동 재생되는 현상입니다. 또는 중독적 관계, 과몰입, 극단적인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 신경계를 잡아당기는 방식의 공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형태는 바로 상대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해결해야 할 정렬 과제를 상대의 빛으로 대체하는 순간 공명은 치유가 아니라 의존으로 변질됩니다. 이제 트리와 네트워크 이 두 가지 구조를 통해 정렬과 공명을 더욱 선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렬은 트리 구조와 같고 공명은 네트워크 구조와 같습니다. 이 구분이 저는 아주 명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트리 구조인 정렬은 수직의 질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근원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이어집니다. 지켜야 할 위계가 있으며 이 위계가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합성이 핵심이며 논리적, 윤리적, 의식적 모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수직적 책임이 따릅니다. 반면 네트워크 구조인 공명은 수평의 순환입니다. 중심이 없고 모든 노드가 연결되며 연결은 양방향입니다. 위계보다 신뢰가 중요하며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흐르는지 주고받음이 왜곡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투명한 균형 유지가 중요하죠. 트리 구조에서 강조되는 것은 질서입니다. 가치가 판단보다 앞서야 하고 판단이 선택보다 앞서야 하며 선택이 행동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 위계가 뒤집히면 삶은 즉흥적이 됩니다. 생각하면서 신중히 살지 않고 사는 대로 대충 생각하게 되죠.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입니다.
여기서 거래는 물질 교환뿐만 아니라 감정 교환, 정보 교환, 에너지 교환, 시간 교환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교환이 왜곡되면 공명은 중독이 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구조는 공명이 아닌 에너지 편취입니다. 네트워크에서의 균형은 회색 타협이 아닙니다. 주는 자의 우월감도 받는 자의 의존성도 내려놓을 때 교환은 권력 게임이 아니라 성장 구조가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입니다. 정열만 강조하면 권위주의가 되고 공명만 강조하면 무질서가 초래됩니다. 정열만 강조하면 닫힌 교리가 되어 관계가 사라지고 고립된 도덕이 됩니다. 반대로 공명만 강조하면 방향 없는 확산이 되어 랜덤하게 흔들리고 자기 상태를 반복 재생하게 됩니다. 트리는 기준을 만들고 네트워크는 생명을 순환시킵니다. 트리는 원칙을 세우고 네트워크는 관계를 살립니다. 수직이 안정되어야 수평이 왜곡되지 않고 수평이 투명해야 수직이 독단이 되지 않습니다. 정렬이 씨앗이라면 공명은 생태계입니다. 씨앗 없이 생태계는 없고 생태계 없이 씨앗은 자라지 못하죠. 이 둘은 서로를 전제합니다. 구바디 체계로 보면 이 관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구바디 체계는 향후 설명될 인체 소우주 시스템을 보호하고 매개하며 공진화해주는 9개의 에너지체를 말합니다. 정렬은 수직 통합으로 멘탈체의 해석 질서가 코절체의 의도와 붓디체의 통찰이 아트믹의 의지와 일치할 때 아스트럴, 에텔, 육체와 같은 하위 레이어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공명은 수평 연결로 아스트럴체에서 감정 공명이, 에텔체에서 생기 공명이, 멘탈체에서 의미 공명이 맞물립니다. 공명은 주로 아스트럴과 에텔에서 먼저 일어나며 느낌이 먼저 오고 의미는 나중에 붙습니다. 여기서 착각의 구조가 발생하는데 느낌이 왔으니 진짜 인연이다 라고 바로 결론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공명은 인연의 신호일 수 있지만 인연의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쓰는 두 가지 점검 질문을 통해 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공명만 갈망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정열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정렬 점검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최상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떤 선택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내 감정은 그 선택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내적 질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공명 점검 질문입니다. 이 사람, 이 일, 이 공간과 만날 때 내 신경계는 확장되는가? 수축되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 의존적이 되는가? 이 만남이 내 정열을 강화하는가? 흐트러뜨리는가? 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명제는 이렇습니다. 정열은 내 안에 왕자를 세우는 일이며 공명은 그 왕자의 진동이 세상과 맞물리는 방식입니다. 공명은 만남을 만들고 정열은 운명을 만듭니다. 이는 피크닉 신영호 저의 생각입니다. 맺은 말을 전해드리자면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으로서 본 글은 상업적 점술이나 예언이 아닌 의식구조의 이해를 위한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적 성찰입니다. 물론 모든 해석의 최종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기본 개념어 시리즈인 정열과 공명에 대해 피크닉 신영호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